자, 현대시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25번째 작품인데, 자, 너희들한테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작품인 김종길 시인의 성탄제라는 작품을 가지고, 자,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동일하게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많이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많이 알고 있을 만한 작품이긴 한데, 뭐,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것은 시험을 대비해서, 자, 시험장에서 우리가 어떤 낯선 작품을 만났을 때 어떻게 단서들을 조합해서 우리가 주제로 읽어내야 되느냐, 이 연습을 하는 거지, 뭐, 쉽다, 어렵다, 내지는 뭐, 낯설다, 낯익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이 작품도 그냥 안 하고 지나가면 찝찝한 차원에서 우리가 보고 갈게. 일단 작품 제목을 보면 성탄제라고 돼 있는데 뭐 너희가 생각하는 그날이 맞아. 자, 일단 이 성탄제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연상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굳이 특정한 어떤 종교와 연관짓지 않더라도 일단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와 연관이 좀 되는 날인데 뭐 이거를 좀 읽어낼 수 있다면 좋고 뭐 못 읽어냈다고 큰 문제가 될 건 아니고 작품의 제목이라고 하는 건 단서상의 어떤 조건인 거지 그 자체를 뭐 못 읽어냈다고 작품 전체를 못 읽어내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말고 작품에서 더 어떤 정보들을 연결해서 읽어내면 되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작품을 한번 읽어볼게. 자,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 자, 어두운 방 안에 바알간 숯불이 피고 자,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롭게 잦아드는 그런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시작되는 이 부분이 뭔가 좀 긍정적인 부분 이렇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 뭐 애처롭게 잦아들고 있는 어린 목숨이란 말도 나오고 뭐 어두운 방이란 말도 나오고 자, 일단 어두운 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검은색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좀 연관시킬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색채어다라고 말을 하긴 어려워. 색채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빨간, 파란, 노란 이런 식의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검은색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를 색채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 자, 어찌되었든 그런데 좀 어두운 방인데 자, 바알간 숯불이 피어 있대. 이 바알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적 허용의 표현인 거지. 원래는 붉은인데 빨간인데 자, 바알간 이렇게 뭐 맞춤법이나 어떤 어문 규정에는 맞지 않지만 이렇게 시적인 표현 효과를 위해서 쓰는 어떤 시적 허용의 표현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어두운 방에 바알간 숯불이 피어 있대. 자, 그런데 그 공간에 외롭게 늙으신 할머니 뭐 할아버지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나 봐. 그래서 외롭게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롭게 잦아들고 있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대. 자, 뭔가 애처롭다 그리고 잦아든다. 자, 분위기상으로는 일단 우리가 어휘가 주는 의미로서는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애처롭게 잦아든다라고 하는 것이 확 뭐다 이렇게 머릿속에 와닿진 않아. 자, 좀 더 뒤에 나와 있는 정보들과 연결을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린 목숨이 있고 그런 어린 목숨을 할머니가 지키고 계셨대. 자, 좀 더 보니까 이윽고 눈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그랬어. 자,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라는 이 문장을 보면 위에 나와 있었던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1차적으로는 일단 애처롭게 잦아든다라는 말은 뭐 뒤에 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좀 아팠나 봐. 자, 아팠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말이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린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지켜야 될 어떤 자식. 자, 그러면 자식이 어떤 아픈 상태에서 아버지가 눈을 헤치면서 자,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그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다. 자, 요 정도로 일단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약을 가져오는 그 상황에서는 뭔가 어떤 긍정적인 배경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런 어떤 약을 가지고 돌아오는 상황을 힘들게 만드는 요소. 이렇게 뭔가 좀 부정적인 요소로서 해석이 될 것 같아. 자, 부정적인 요소로서의 어떤 눈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이어서 보면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며 따오신 그 붉은 산수 열매. 자, 그러면 또 한 번 나오지만 아버지가 눈을 헤치면서 따온 거야. 자, 그러니까 이때 눈이라고 하는 건 그 약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산수 열매겠지? 자, 그런데 그 산수 열매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따오게끔 도와주는 역할보다는 그것을 더 어렵고 힘겹게 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부정적으로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맥락이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산수 열매가 앞에서 말했던 약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아픈 나에게 어떤 약이 되기도 하지만, 자, 이것은 또 아버지가 이 아픈 자식을 위해서 지금 눈을 헤치면서 어렵게 따오신 거잖아. 자, 그러면 이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다. 자, 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어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 자, 아버지가 눈을 헤치며 따오신 그 붉은 산수 열매. 나는 한 마리의 어린 짐승. 자, 우리 아까 전에 어린 목숨이란 말이 나왔었는데, 자, 표면적 화자 나가 나왔어. 그러면 이때 나는 지금 아픈 상황이었고 할머니가 그 아픈 나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눈을 헤치면서 그 산수 열매를 따왔나 봐. 자, 근데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자, 열이 들어서 그 볼이 이렇게 뜨거웠나 봐. 자, 그런데 그 뜨거웠던 볼을 아버지가 아까 전에 눈을 헤치면서 산수 열매를 따왔다고 했잖아. 그러면 눈을 헤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옷자락에 서늘함이 있었겠지. 자, 근데 그 서늘한 옷자락으로 그 열로 상기된 볼을 부비는 행위. 자,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공식화처럼 서늘한 옷자락 그랬으니까 뭔가 부정적인 의미. 자, 근데 그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해버리게 되면 열로 상기된 볼을 부비는 그 행위 자체가 연결이 잘 되지 않아.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니네 뭐 열이 좀 나거나 내지는 얼굴이 좀 뜨겁거나 느껴질 때 우리가 뭐 시원하거나 내지는 차가운 것들을 이렇게 갖다 대면서 열을 식히는 것들 너희 많이 해봤잖아. 자, 그런 맥락에서의 어떤 행위라고 보면 되겠지. 아버지가 서늘한 옷자락을 그 나라고 하는 자식에게 이렇게 부비는 행위는 뭐 차가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열을 식히는, 열이 나는 그 열을 식히는 행위거든. 그러면 이 열을 식히는 행위는 결국 아픈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사랑의 마음을 표출하는 그런 행위다. 자, 이렇게 봐야 되겠지. 자, 그러니까 어떤 서늘한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워딩에서 느껴지는 어떤 부정적인 어감. 자, 이런 것들로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뭉개버려서 작품을 읽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서늘한 옷자락을 가지고 열을 부비는 행위는 자식의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한 아버지의 어떤 사랑이 담긴 행위다. 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지금 시간상으로는 이건 과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좀 더 보면 이따금 뒷문이 눈이 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 눈을 헤치고 약을 따오셨다고 했잖아. 자, 그날 밤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읽었던 내가 아팠고 아픈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산수 열매를 따왔던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랬어.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의 성탄제 밤이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아버지의 어떤 행위가 이 성탄제라고 하는 날이 연상시키는 어떤 사랑, 그 사랑의 가치가 가장 부각되는 그 행위, 그 날. 자, 그것과 잘 연결된다.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속을 헤치고 산수 열매를 따왔던 그 행위는 결국 사랑의 행위고 그 사랑의 행위가 강조되는 날이 성탄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약을 가져왔던 그날이 꼭 그날이 성탄제였다라는 게 아니라 성탄제가 연상되는 그런 어떤 날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행위나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통해 성탄제의 그 가치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 정도로 이해가 되면 될 것 같아. 자, 어느새 나도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자, 그럼 요거는 시간의 경과를 얘기하는 거야. 자, 한 마리의 어린 짐승이었던 내가 이제는 그때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는 얘기지. 나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 나이보다 나는 지금 내 나이가 더 많아. 나도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추억거리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아버지 이미지가 떠올라. 근데 나의 아버지도 뭐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나이보다도 더 많아진 나를 보면 좀 이렇게 좀 서글퍼지기도 하고 또 아버지가 또 많이 그리워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해.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과거에 내가 어린 목숨으로서 자, 어린 짐승으로서 아팠던 기억. 근데 그 아팠던 날 아버지가 눈속을 헤치고 약을 가져오셨던 그날. 자, 그날을 회상했던 것 같은데 좀 더 이어서 보면 자, 옛것이랑 거의 찾아볼 길이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에는 자,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그랬어. 자, 옛것이랑 거의 찾아볼 길이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 자, 요 부분은 지금 어떤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근데 현재는 옛것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옛것이라고 하는 건 뜬금없이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시는 하나의 이야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나와 있던 내용과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가 앞에 있었던 내용이 과거에 대한 회상의 내용이었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옛것이라 본다면 어떤 아버지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아버지의 사랑 내지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앞에 부분이 빠지더라도 어떤 사랑의 가치가 거의 찾아볼 길이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 자, 그러면 이 자체는 도시라고 하는 공간적인 배경처럼 보여졌지만 공간만이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시간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랑의 이미지,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가 뭔가 많이 무뎌진 어떤 그런 어떤 공간과 시간에 대한 비판의식 내지는 안타까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그 도시에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린대. 자, 그러면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문맥적으로 본다면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린다라고 했거든. 자, 그럼 이 내리는 주체는 눈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지. 자, 눈이 내리고 있는데 자, 그걸 가지고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라 그랬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환점이 하나 생기는데 자, 동일한 시어가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지금 다른 맥락으로 쓰였어. 전반부에서의 눈은 우리가 아까 전에 금방 확인하고 했지만 내가 아팠고 아픈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약을 가져오는 그 행위를 뭔가 자꾸 더 차갑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였거든. 근데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수식어 중에서 반가운이란 말도 있지만 왜 반갑냐면 아버지의 어떤 그때의 그 사랑을 떠올리게 만드는 소재인 거야.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떠오르게 하는 어떤 매개체다. 자, 이런 어떤 의미로서 눈이 사용됐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회상의 매개체, 그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 그렇게 받았던 사랑을 떠오르게 만드는 매개체. 그렇기 때문에 반갑지 않았을까. 어찌되었든 간에 이때 눈은 아버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을 수식하는 말이 반가운이 담겼다. 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자, 서러운 30살. 자,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자, 이 서러운 30살이라고 했을 때 왜 서러웠을까? 자, 뭐 나이가 들어서 서럽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고, 자, 그러면 작품의 어떤 앞뒤 문맥을 전혀 무시하는 어떤 해석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서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뭐 지금은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가 보지. 자,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또 떠오르게 만드는 거고, 자, 어떤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상태가 오히려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잖아. 자, 그래서 어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지금의 모습, 그래서 서러운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 자, 우리 앞부분에서 서늘한 옷자락을 열로 상기된 볼에 부비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잖아. 자, 그때도 우리가 확인했었지만 이때 서늘한 옷자락은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준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였거든. 자, 그래서 이런 사랑이 느껴지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아랄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 라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의문의 형식처럼 썼지만, 우리 의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녹아 흐르는 까닭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자, 눈 속에 따오신 그 산수유 붉은 아랄. 자, 이것은 나에게 약이기도 했지만 또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준 어떤 사랑이었거든. 자, 약이면서 사랑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랑이 아직도 나에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립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 성탄제에 가까운 도시가 되니 그 가치와 그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진다. 자, 요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전체적으로 일단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어떤 사랑, 그 사랑을 받고 자란 화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작품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외적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표면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자,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 표면적인 화자, 이 표면적 화자는 나가 등장했어.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뭐냐라고 말하면, 지금 여기서는 현재 입장에서 과거의 아버지를 회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절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지. 과거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을 회상하고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 즉 반응에 대한 정보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리움이겠지. 자, 그리고 어휘상으로 나왔지만 어떤 서글픔도 나왔어. 자, 서글픔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 그리운데,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렇게도 그리운데 그 사랑을 이제는 더 받을 수 없는 상태, 거기서 느끼는 감정을 그렇게 연결시켜야 서글픔이 될 수 있을 거고, 자, 이제는 뭐 옛것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길이 없는 성탄제 가까운 도시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아버지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 어떤 사랑의 가치가 뭔가 무뎌지고 사랑의 가치가 좀 무너진 그 현실에 대한 어떤 좀 안타까움이나,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본다면 어떤 비판의식, 자, 이런 것들도 같이 묶여 있다. 자,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작품에 이러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 작품의 주제를 판단해 보면, 일단 과거의 아버지를 회상하며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그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서글픔. 자, 이렇게 하나를 정리하면 되고, 어떤 사랑의 가치가 훼손되고 내지는 사랑의 가치가 무뎌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판. 요것이 같이 어우러지면 가장 적절한 주제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주제를 정리를 요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주제를 드러내는 표현상의 특징.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는 것. 자, 우리가 어떤 소설로 빗대자면, 자, 역순행적 구성이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말을 하고 있는 발화 시점은 현재인데, 자, 과거의 아버지가 보여줬던 아버지의 사랑을 회상하면서, 자, 그로 인해 머릿속에 드는 어떤 정서들, 내 마음속에 드는 정서들을 서술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는 우리가 표현상의 특징에 잡을 만한 것들은 어떤 대조 지점이야. 자, 일단 초반에 어두운 방인데도 그 안에 밝은 숯불이 켜져 있었던, 자, 이런 어떤 대조 지점들. 자, 그러고 또 하나는 눈속을 헤치면서, 그 차가운 눈속을 헤치면서도 지금 아버지가 붉은 산수 열매를 따오셨던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의미상의 대조 지점, 그걸 통해 어떤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어떤 핵심 정리나 내지는 잡서 같은데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 색채 대비라는 말이 나와.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색채 대비라는 말이 나오려면 색채어가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색채어가 등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색채어라고 하는 건 그 색깔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해서 색채어가 되는 게 아니라 빨간, 노란, 하얀, 검은 이렇게 색깔과 관련된 직접적 어휘가 나와줘야 돼. 그런데 바알간이라고 하는 붉은의 의미는 드러났다고 보지만 나머지는 뭐 눈을 통해 흰색의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다. 뭐 어두운을 통해서 검은색의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다. 물론 맞아. 연상을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자, 개념으로서 우리가 색채 대비라는 말을 쓰려면 색채어가 두 가지 이상 등장해야 되고 의미상 대조가 돼야 되거든. 근데 이 작품에서는 지금 뭐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 치더라도 지금 붉은이라고 하는 바알간이라고 하는
내지는 붉은 산수염의 때 붉은이라는 말을 제외한 나머지는 직접적인 색채어가 등장하지 않아서 나는 개인적으로 색채 대비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설명도 색채 대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 너희들이 그 어떤 설명하는 지점들을 좀 구분해서 숙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색채 대비라고 보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뭐 시험에서 색채 대비라는 측면에서 시험에서 출제를 할 수도 있겠지. 자, 한다고 하지만 나는 직접적인 어떤 의미로서 봤을 때 그 색채 대비라고 하는 개념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작품에 잘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내 생각을 너희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야. 근데 어찌되었든 대조 지점은 있으니까.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한다면, 자, 눈이라고 하는 어떤 시어. 자, 우리가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작품을 설명하면서, 자, 사평역에서도 초반에는 그렇게 뭔가 외적인 현실로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다가, 자, 뒤에는 어떤 그 대합실에 모인 사람들, 그렇게 뭔가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위로해주고 좀 덮어주는 이미지로서, 긍정적 이미지로서 쓰여서 하나의 시 속의 눈이라고 하는 시어가 두 가지 양립적인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 그때도 내가 성탄제를 잠깐 언급했었는데, 자, 이 작품도 초반의 눈은 아버지가 눈 속을 헤치고 약을 따오시는 데 있어서, 약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힘겹게 만들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로 쓰였거든.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뭔가 좀 부정적인 요소로 쓰였는데, 자, 근데 후반부에 가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후반부에서는 뭔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게 만드는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 자, 이런 맥락에서 쓰여서 어떤 하나의 시어가 뭐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쓰인 게 아니라 어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져서 상반되는 이미지로 쓰였다. 자, 이 정도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보는 이 마지막 단계의 보기인데, 자, 오늘도 보기 하나를, 자, 모의고사에서 출제했던 보기 하나를 가져와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보기가 선행됐을 때 작품에 독해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얼마나 더 높을까. 자, 이걸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 자, 성탄제는 성탄절과 같은 말로 기독교에서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러 세상에 태어났음을 기념하는 날이다. 자, 시인은 성탄제를 통해 예수의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종교적 의미를 아버지가 어린 나, 이 화자 어린 나의 목숨을 구한 것과 관련 짓고 있다. 즉, 꺼져가던 자식의 목숨을 구해낸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처럼 자, 헌신적이면서 희생적이며 충만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현대까지 성탄절의 어떤 의미가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 또한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랬어. 자, 성탄절은 아주 오래전에 뭐 예수가 태어난 날을, 그리고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러 세상에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오늘까지 이어졌잖아. 자, 그렇듯이 자, 오늘의 화자가, 우리 작품 속의 오늘의 화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그 사랑 또한 어디서 단절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래. 지금 밑줄 쳤던 것들을 중심으로 보면 이 작품에 우리가 뭐 성탄절이라고 하는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측면의 의미는 배제하더라도 아버지가 어린 나의 목숨을 구했다, 내지는 꺼져가던 자식의 목숨을 구했다, 뭐 이런 것들, 자, 이걸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측면, 자, 그것이 이 사랑이 헌신적이면서도 충만하고 희생적이다, 뭐 어떤 이런 측면들도, 아버지의 태도적인 측면도 자, 이렇게 연상을 시킬 수 있는 정보들을 줬고, 자, 그러면서 성탄절의 의미를 아버지의 사랑과 연결을 시켰잖아. 자,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을 향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자,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게끔 지금 정보가 주어졌고, 아, 그러면 적어도 아버지가 지금 사랑을 보여주는, 헌신적이면서도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작품이구나. 자, 그리고 아버지가 꺼져가던 자식의 목숨을 구해내는 그런 과정과 연관시켜보면 우리 전반부에서 애처롭게 잦아드는 어린 목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 읽는 순간에 바로 달라붙을 수 있겠지, 의미가. 자, 그래서 어떤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측면만 해도 이 작품 전체 주제를 준 거야. 자, 그런데 왜 그 사랑이 중요할 수밖에 없냐면 꺼져가던 자식의 목숨을 구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었거든. 그러면 그냥 뭐 어떤 그런 상황적인 요인이 없을 때보다 그런 상황적인 요인이 더해질 때 훨씬 더 아버지의 사랑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겠지. 자, 그래서 몇 줄 안 되는 이 보기가 너희들의 그 80분 동안 시를 독해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너희들한테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시를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시험에서 요구하는 정도를 독해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보가 주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걸 또 이 보기 작품을 가지고서 너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해서 작품 마무리하고, 자, 다음 시간에는 고전시가의 또 하나의 작품을 할 건데, 자, 우리가 후기 가사 중에 우부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자, 그래서 그 우부가라는 작품은 워낙 긴 작품이어서 전문을 다 보긴 좀 어렵고 EBS에 실려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조금 더 보충해서 자, 수업을 할 테니까 일단 EBS에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보고 또 나랑 비교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 자,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